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와 고민을 들어드리는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모시려고 하는 게스트 한 분은 투자랑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젊은 여성분 한 분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직장인 8년차 정도. 7년, 8년차 정도 됐고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내 집을 사고 싶다.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제일 최대 고민이 부동산 어떻게 해볼 것인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려면 그 목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제가 결혼을 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조금 소형 아파트를 자가로 구매를 했어요. 네. 끌어 모아서 이제 대출도 받고 해서 이제 자가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정체된 느낌이죠. 저희 집 집값이 올라도 딴 집도 같이 오르니까 그렇죠.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 갭이 더 커져 버리니까 못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 추이예요. 통계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 2014년과 15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5억대였어요. 코로나가 발생할 때쯤 시점에 한 6억에서 7억 사이,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9억까지 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이 좀 배제된 사후 해석을 한 거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던졌던 질문은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커서 아파트를 다음번에 구매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예를 들면 뭐 10년이나 20년 뒤라고 치시죠. 그럼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한 15억까지는 가겠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15억에 한 80%, 7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 그리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네. 또 금리도 변하고 그거에 대한 소득도 있어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신용 등급도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사 가려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얘기라서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집을 파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죠. 뭐 평수를 늘리고 싶다. 네. 아니면 뭐 동네를 바꾸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요, 지금이 아파트를 사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걸 팔아서 다른 아파트로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아주 싸게 사서 네. 오래 기다려서 고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걸 팔겠다, 이런 전략을 활용하시려면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있냐 팔고 있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팔고 있는 시기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격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할인율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싸게 부동산을 팔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시기가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도래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바로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으면 네. 가격도 그만큼 많이 할인되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데 네. 위치는 좋은 곳이다. 그럼 가격 할인율이 조금 덜할 덜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서 네. 비싸게 파는 게 네. 모든 투자의 원리예요. 그러면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이 팔고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 같은 얘기로 많이 나오는데, 금매는요? 또 금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두 번째 네. 요소에 대한 부분인데, 대체 가치라는 거예요. 얼죽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얼죽신. 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맞아요. 대체 가치, replacement value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옆 건물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근데 저 주택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을 헐고 네. 새로
올리면 다가구 주택의 주변에 네. 있는 신축 네. 건물에 대한 가격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있던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대체해서 새로 짓는다면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해요. 헝거를 새 걸로 바꾸려면 네.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비싼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사도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당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사람들이 신축을 사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비해 신축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의 공사 비용이 네. 한 10% 올랐다. 그러면 그냥 구축보다 신축이 한 10%, 20% 정도 비싼 거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설 회사 중에 건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시멘트 파는 회사들, 강관이라고 해서 빔을 세우는 회사들의 이익성을 보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30-40%씩 다 올랐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럼 그걸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다 전가가 되는 거죠. 그쵸. 지금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싶어하는 이 시장이 당연히 기회도 가장 크다. 이제는 서울이라는 전체 큰 도시 안에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출을 받아서 네. 아파트를 산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사실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쵸. 현금을 사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도 네. 은행이 물론 담보가 있지만 돈을 네. 빌려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쵸. 누구는 다 못 빌리실 수도 있잖아요. 어. 대한민국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비관적이니까 맞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죠. 굉장히 저한테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좀 약간 마음이 조금 네. 소극적이었어요. 사실 무서워요. 연끌을 해서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여담이긴 한데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시대에 네. 엄청난 아파트 버블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가가 4억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8억까지 가는 걸 보고 그 8억에서 네. 지금 한 30% 떨어져서 6억대에 거래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때 분양받은 사람보다는 네. 50%나 수익을 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버블이다. 아직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시장에서는 미래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다 사후 해석인 거잖아요. 그쵸. 사후 해석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주식 차트 열어가지고 이때가 전고점이었고 이때가 전저점이었어라고 말하는 건 그쵸. 당연히.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얹었다는 거잖아요. 제 어깨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대신 무리하게 대출받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들어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뭔가 저는 항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싶고 좀 미루고 항상 미루고 했는데 이제 안 미루고 자신감 있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유의미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 되실 때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30대 초반에 뭐 남성 여성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